만들어 나갑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가시적 성과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 독재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앞으로 전진 나갑시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유, 여름 날씨가 참 변덕스럽네요. 예. 지금 정말 그렇죠. 더워졌다가 지금 뭐 장마 왔다가 예, 다시 예. 또 더워지고. 그러니까 막 이 폭우에 사람들 많이 죽고, 또 폭염이 또 37도까지 나가는 그런 아열대 현상이 지금 계속 나타나가지고 아주 힘듭니다. 지금 지내기가. 네. 우리 그러나 희망이 있죠. 힘을 내고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태어나자 대한민국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자. 언제는 태어나지 않았나? 태어났지만은 진정한 자주 독립국가, 자유와 평화를 위한 그런 국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2달 가까이 되죠? 네. 8월 3일이면 이제 2달 되는데, 그 안에 지금 이제 내란 세력 척결을 해서 3대 특검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바들바들 떠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지금 그 우두머리는 일단 구속이 됐죠. 다시 또 재구속이 됐죠. 그래서 왜 내란 세력을 척결이 중요한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한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승만 정권이 그냥 그 6.25 전쟁 이런 과정에서 109만 명이라고 하는 무기를 안 든 양면들을 그냥 재판도 없이 처형을 했죠. 네. 그냥 제주 4.3 항쟁, 여순 순천 항쟁, 뭐 이런 것도 있고, 호림부대라고 북에서 내려온 서북 청년단이 다시 군대로 입대를 했는데, 이게 호림부대입니다. 심지어는 여기 남한 쪽만 학살한 게 아니고요, 북에 가서 황해북도 지금 신천이라는 데 가자면 한 3, 4만 명을 다 떼죽음을 시켰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무법천지 시대. 그다음에 박정희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531명의 간첩 조작 사건, 참 인혁당 사건, 재판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사형장을 짓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전두환의 광주의 학살을 통해서 자기 정권을 취득하는 그런 과정에서 광주 학살이 일어났죠. 네. 용감하게 광주 시민들은 항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나타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특히 광주시 외곽에 있는 농촌 지역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걸로 이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내로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보잖아요. 도농 지역이니까. 근데 농촌 지역이 뭐 화순군, 광산군, 그다음에 이런 뭐 장성군 이런 데가 이제 농촌 지역인데, 특히 광산군 이런 데는 광주시로 지금 다 광산구로 편입이 돼 있죠. 이런 데서 보면 주남 저수지 사건 등 이게 다 학살을 해가지고 땅속에다 묻었기 때문에 어디 죽었다고 명확하게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지금 그런 수암지구 이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뼈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탄소 연대 측정을 하면은 다 그 80년대 그 사망으로 추정되는 뼈가 지금 줄줄줄줄이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총칼로 위협하는 독재를 향수에 젖어 있고 그리워하는 그 세대들이 있죠. 그렇죠. 그게 누굽니까? 그리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이 사람들 다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고 그것도 못 잊어서 박근혜는 파면까지 되고, 저희 윤석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다음에 또 파면이 됐죠. 친위 쿠데타를 또 일으키고, 친위 쿠데타는 세계적으로도 봤을 적에
실패한 확률이 거의 적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왜, 그만큼 여건이 좋죠. 좋으니까 실패할 일이 없죠. 실패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정 있어야 되는데, 그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뭐죠? 시민들의 완강한 저항, 그 다음에 군인들의 소극적 이행,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수사 과정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데, 군인들이 많이 저항을 했어요. 그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지금 수사 과정에서, 지금 줄줄줄줄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깜빵에 갇힌 상태에서, 그 배에서 편드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또라이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특히 국진당에 45명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첩보 시에 관저에서 그 진입을 막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 다 국회의원 해산시키고, 이게 3대 특검이 마무리가 되면은 국진당 해산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거의 오게 돼 있죠. 홍준표가 뭐라겠어요? 틀림없이 저기 우리는 해산될 거다. 각자 도생해라. 홍준표는 그런 대로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국회는 진즉부터 장악하고 있었죠. 네. 뭐 3분의 2는 안 되지만 190명 정도가 과반수 의결로 통과되는 모든 법은 의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 제거가 필요한데 무조건 다 거부, 윤석열.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까 다 땅 때리면 다 통과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 못 먹으면 바보입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국회를 장악했으면 그렇게 행정부가 안 되고, 행정부가 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행정권을 장악하면은 또 국회 의결이 안 돼요, 뭐든지. 네. 국회 장악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기회가 온 적이 거의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을 못 먹으면 바보다. 약으로 이제 비유를 들면 지금 지고 있는데 무사한 말로에 한강 같은 찬스가 나왔어요. 근데 상대방 투수는 브레이킹 볼, 막 날카로운 변화구를 던지는 것도 아니고 뭐 직구를 조금 던지긴 하는데 제구력이 없어가지고 외곽 쪽에 딱딱 꽂아 박을 수 있는 그런 제구력도 없어. 그냥 그 한가운데만 넣을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에서 점수를 못 내면 뭐 얘기해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이런 기회가 다시 안 오겠죠, 이게. 응? 과감하게 때려야 합니다, 이게. 과감하게. 응? 눈치 보지 말고. 그래서 가장 먼저 시급히 통과돼야 남북 간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국가보안법이죠?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위배가 됩니다. 자유, 평화, 통일, 그런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고무줄법이에요. 일자 그대로 고무줄법. 응? 그래서 국가법은 형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변론주의에 가깝습니다. 변론주의라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을 안 하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게 민사소송이 그렇지 않습니까? 줄다리기를 하는데 서로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더 이상 낼 자료가 없습니까? 그러면 판사가 뭐라 해요? 결심하고 언제 선고 안 나오고 그러죠. 그러면 줄다리기에서 많이 끌어간 쪽이 무조건 이기죠. 이제 그런 식입니다. 이게 재판이라는 게. 그럼 주장을 못 해갖고 내가 끌어올 수도 있는데 끌려갔어. 그럼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럼 다음 항소에서 억울하면 2심 가서 하라고 하고 또 2심에서도 뭐 그렇게 주장을 제대로 못했네? 그럼 끝난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리적인 것만 판단하죠. 그래서 억울한 재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국가보안법은 자기가 주장을 하고 똑똑하면은
많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국가보호법의 주요 위반사항이 뭐죠? 통신회합, 예? 잠입 탈출. 통신요합이라는 것은 이제 전화를 하고 뭐 이렇게 연락 편지를 쓰고 연락을 하고 회합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잠입 탈출은 뭐예요? 대한민국을 탈출해서 북으로 잠입한 사람. 저도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또 뭐예요? 찬양 고무. 이제 찬양하고 고무했다 이겁니다. 김정은 만세 뭐 이런 거죠 대본에.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적 피험을 취득 소지, 대한민국 위협이 드는 걸 알면서도 했다라는 것도 그 단서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나 대한민국 위협이 안 된다라고 막 버텨야 돼. 그리고 자기 주장을 잘 하면은 최소한 뭐 무죄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뭐 집행유예죄들은 거의 다 해서 풀려나갑니다. 그런데 자 정상 하려면 사전에 접촉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국가보안법이 이제 윤석열 정부 시대에 활기를 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치자 이거야. 한국에 이제 고위 관료하고 북의 고위 관료하고 만났을 때 북의 관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국가보안법부터 해제해라. 당신은 국가보안법 위반해갖고 여기 오지 않았냐?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죠? 어이가 없겠죠? 뭐 맞잖아요, 그 사람 말이. 예? 당신은 당신네 그 국가보안법을 위반해갖고 지금 북의 고위 관료하고 만났어. 이거 뭐예요? 통신휴합이잖아요. 예? 통신휴합, 당장 거기에 걸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국가보안법부터 빨리 없애고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북에서는. 응? 혹시 북의 고위 관리가 제 방송을 볼지 모르겠는데, 만약 본다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예?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여기 나왔는데, 예? 또 무슨, 저기 하려고 하느냐. 그동안 해갖고 이게 잘 하자고, 화합을 하고, 이 회담을 잘 했는데, 그 정권 바뀌면 이행이 다 안 됐죠. 오히려 도리어 탄압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북에서는. 국가보안법부터 오라고. 그리고 회담이 응해주면 안 돼, 이게요. 그렇게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야, 이제 국가보안법은 없으니까. 미국에는 또 그 여행을 아주 자유화하지 않고 허락을 받는 정도인 모양이더라고. 그것도 어떤 기간에 따라서 금지했다가 안 했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은 명확하게 있잖아요, 법이.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민족상생화해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족상생화해법을 보면, 우리 민족을 서로 폄훼하는, 훼손하는 말들이 많죠. 전라도 깽깽이, 경상도 부리문둥이, 충청도 핫바지, 뭐, 때문에 조선족도, 이게 짱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북인은 뭐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민족이 상생할 수 있는, 상생에 저해되는 거, 이런 법들을 그냥 맡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고발을 접수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 상태로 와야죠. 지금 너무나 그런 것들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면 돼요. 언제?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든 그런 민족 상생 화해법에 제외되는 것들 하면 많죠. 예를 들어서 제가 꼭 이 말은 해야겠다 싶은 게,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된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광주 항쟁.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두환, 노태우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찬양해. 전두환 광주 학살을 찬양해. 뭐,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공무원 국무위원들 임명하는 데서는 안 되고, 일반인들이
뭐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학술적으로 거의 토론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다 잡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네? 법을 만들어서. 최소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는 것을 떠들게 놔둬야 돼요? 이것은 그 역적이에요, 역적. 대한민국의 간첩이다 이겁니다. 일본 간첩, 미국 간첩. 그 일본 놈들 그 사주 받아서 돈 받아서 그렇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보장을 해요? 우리가 돈이 없는 시절에 아마 그 일본에서 야쿠자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그런 놈들이 많아 이게. 그런 놈들이 특히 뭐냐면 이조 시대 때부터 그 일본 놈들이 여기 살았죠. 조선 시대 때부터. 삼포 여란 알죠? 삼포, 울산, 지금은 부산, 뭐 장원, 그쪽 지방에 일본 사람들이 거주지를 만들어 갖고 무역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 조선 여자 얻고 얻어가지고 같이 살면서 그 살았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대로 주저앉아 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 이 일제시대 때 여기 와서 살았는데 상당히 돈을 모았어. 잘 살고. 응? 우리 조선 민중들을 착취해 가면서 부를 쌓았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억울하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억울해서 못 가.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은 신분 혜택을 해갖고 뭐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로 가고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로 가고 지역을 이동해갖고 그 돈을 갖고 여기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토착 외구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 5만에서 한 10만 명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사돈 맺고 또 친구도 사귀고 세가 늘어나가고 지금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응? 그래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신이라든가 뭐 자기 조국은 일본이야. 일본인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살아요. 응? 이런 사례들. 응? 이런 사람들을 막 아니 뽑아낼 수는 없고 그다음에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 이어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라는 세력들이다 이겁니다. 응?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 심지어 국회의원이 45명이었다니까. 윤석열 체포 갔을 때 앞에서 막은 사람이 45명이야. 그러니까 말대에 했지. 이런 당은요 해체를 해야 돼요. 언제 해체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안 하면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자, 지금 미국이 북한을 좀 어떻게 좀 만나달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북한에서 다 거절합니다. 일전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하노이에서 개쪽팔리게 했죠? 그 대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회담이라는 것은요, 90% 이상은 다 합의가 된 상태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서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게 사전 조율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반대로, 미국 네오콘 세력들이 반대하니까, 물론 트럼프도 그때 힘이 약해서 그랬을지 몰라요. 그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비핵화 얘기는 끝내지도 못해요. 이제 확산 금지는 얘기할 수 있겠지요. 확산 금지가 뭐죠? 확산 금지라는 것은 이 원자탄 핵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 기술을 이전한다든가 또는 완제품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더 많이 만든다든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란하고 저희 중동 사태가 안 좋은데 이란이 지금 완전한 핵 기술을 갖지 못해가지고 실험을 계속하고 있죠. 그 기술 이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짜로 하는 건 그렇고 이란이 석유 많으니까 석유를 달라든가 뭔 조건을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이 더 드론이 아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드론 지원을 아주 많이 러시아의 드론 지원을 아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 드론
다음에 저기 완제품을 팔 수도 있습니다. 다급하다. 완제품 판매. 이런 것이 이제 미국은 이제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북에는 지금 최소한 100개 정도 이상은 만들어져 있고, 지금도 대량 생산하라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다고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투발 수단, 미국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ICBM, 장거리죠. 그런 것은 12,000km, 15,000km까지 갈 수 있는 거. 그냥 위로 올라 쏘아가지고 우주에 그 공기가 없는 무중력 상태로 가니까 굉장히 빠르죠, 이게. 그래서 뭐 3, 40분 만에 미국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SLB, 잠수함 만들라고 태평양 한가운데 가라앉아갖고 숨어 있으면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숨어 있으면. 저게 바위덩어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하여튼 물속에서 갑자기 팡 쏴버리면 어디서 언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뭐 구축함을 갖다가 건조를 하고 있고, 계속 한 해에 한두 척씩 만들겠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저기 러시아로부터 2%가 부족했던 그런 기술들을 다 이전해가지고 완성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 뭐 시베리아에 뭐 가스 뭐 엄청나죠. 석유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식량은 뭐 저 연해주 지역에 우리 과거 우리 고려인들이 농사 짓다가 스탈린에 의해갖고 중앙아시아로 끌려갔죠. 거기 농지 그대로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 흔적이 다 있겠지. 그거 뭐 무상 임대를 뭐 한 50년간 받아가지고 뭐 남북 공동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거기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이거. 양어장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좋은 저기 활성화돼서 잘 하고 있는데, 북과 러시아는 혈맹 관계가 돼버렸어요. 이미 1만 명 이상의 특공대가 러시아 쿠르스크 점령당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면서 북한의 특수부대가 되게 혁혁한 공을 세우고 한 640명 정도가 희생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그러면은 이게 보통 혈맹 관계가 아니에요. 그 1945년도 8월 9일 날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 함경북도로 들어왔는데, 그때도 그 소련군이 함경북도에서 많이 전사를 했어요. 피를 흘려줬다고. 지금도 소련의 그 소련군 묘지에 8월 15일 날 행사를 해요. 북한 주민들이 참석을 합니다. 이런 게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혈맹 관계가 돼가지고 지금 원산 갈마지구에 그 나바로프 러시아 유무장관이 왔죠. 와서 추선희 장관도 유무상도 만나고 김정은 위원장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원산의 갈마지구 그 명사심리 해변이라고 아주 저기 모래가 좋습니다. 해수장이 물도 맑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나의 별장을 지켰다 이렇게 했었는데, 트럼프 걔 똥 돼버렸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찾아가고 이제 러시아 관광객도 이렇게 대다수 오게 돼 있다. 이제 우리도 이제 가자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은 만나야죠. 정상회담을 하고, 아까 선제주권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얘기했고요. 민족상생화해법 이게 같이 이렇게 만들고 되면은 서로가 비방하고 폄훼하는 것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냥 그런 놈들 잡아들여야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남북 교류가 이게 싹이 트는 거죠, 완전히. 그런 싹도 안 튀어놓고 이제 문재인 같은 놈들 참 그게 뭐하래. 당장 미국이 오라오면 잭스를 못하고 쫓아가고, 당신 평양 와서 뭐라고 했어?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형님. 그랬더니 유엔의 공조와의 대북 제재는 계속됩니다. 걔 똥꼬막 같은 소리 한 적 있고 말이에요. 평양 가서 연설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과거에도
7년을 같이 살아왔습니다. 응? 지난 70년 잠깐 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통일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미국 가서 갔다 와서 그런 엉뚱한 소리 나고 앉아있고 말이야. 응? 나는 문재인을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안 봐요. 뭐냐면 무능한 거야, 무능. 요즘 뭐 문재인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뭐저 복수를 하자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나는 그 문재인이가 아주 고약하고 아주 사기꾼이 있고 나쁜 사람이라고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뭐다? 무능하다. 어? 사람 관리할 줄 모른다. 무능한 거지. 이번에 이재명 국무위원 다 이제 지명을 하고 한 사람만 처리했죠? 그 교육부 장관 이진숙인가? 그리고 강선우도 말했는데, 강선우는 또 보좌관 갑질 그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더라고. 또 하는 보좌관도 있다고 그래서 강선우는 이재명이 믿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의례적인 흠집내기 트집잡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동영 통일 의지가 확고한 사람을 해서 인사관리를 하겠다 하고, 유튜브에서 아주 유명한 최동석 그 사람을 인사혁신 장으로 임명을 한 거 보면은 인사들은 잘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다. 능력 위주로, 실력 위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국무위원 청문회 중에서 저는 그래도 정동영 의원의 청문회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주적이 누구냐?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이게 북한은 주적이냐? 그러니까 위협이 될 수 있다. 주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응? 그럼 주적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적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란 세력 바로 너희들이야. 니놈들이 주적이야. 니놈들이 그동안 일본 간첩, 미국 간첩, 미국은 똥구녕 빨아대고 개지랄 떨지 않았나? 응? 주적이라는 것이 누구야? 우리 국민의 주적이 뭐야? 국민의 삶과 안녕을 해치고 우리 편이 아닌 미국 편이고 일본 편이고 그런 친일 매국노 이런 것들이 주적이다 이겁니다. 바로 너희들이 주적이야. 무슨 일본이 주적이고 미국이 주적이고 그런 러시아, 북한, 중국 이런 나라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주적은 누구냐? 우리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응?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했을 때 내부에 적이 있어서 다 망했습니다. 황현필 역사학자가 그러대. 우리나라에서 최고 개차반 매국노들 못된 인간 뽑으라고 하면 나는 당연히 영주의 서문의 아들 연남생을 꼽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박수를 쳤어요. 이야, 정말 멋있는 선생님이시다. 응? 연남생이 어떤 줄 알아요? 그 사촌 동생 연남근인가? 그거하고 이게 정치적인 트러블이 있었어요. 했는데 당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당나라 1차, 2차, 3차 침공을 다 막아냈죠. 고구려가 다 막아냈는데 4차에 막아내지 못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선봉에 섰던 연남생이가 배반하고 저쪽에 투항해버린 거예요. 응? 선봉 부대가 투항해버리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응? 그 밑에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용맹이 좀 떨어지고 덜 떨어진 그 부대라고 보면 틀림없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봐야 돼요. 싸움 제일 잘하고 최정예 부대가 최전방에 가지 않았겠어요? 응? 그 다음에 이제 후방 병참 부대 이렇겠지. 그 다음에 국공내전에서도 참 그 팔로군이 지금 이제 정권을 장악해 갖고 지금 시진핑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마오쩌둥이 있을 때는 형편없었어요. 한 3분의 1도 안 돼.
장기숙 부대에 3분의 1도 안 돼. 그러면 뭐 숫자만 3분의 1이냐? 아니에요. 무기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도 떨어져요, 이게. 예, 팔로군이. 그런데 그게 팔로군이 결정적 승기를 잡은 것은 뭐냐? 장쉐랑이라고 있었어요. 그 장쉐랑의 그 전방에 나가 있는 최고 사령관. 이 사람의 딸이 맞아면 공산주의자야. 아주 가짐없이 자기 아빠를 설득해갖고 투항을 해요, 팔로군에. 그때부터 그냥 걷잡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팽팽하게 유지가 됐던 팔로군의 용맹성, 여기는 군사의 수, 좋은 무기, 이런 걸로 이게 딱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무너져 버렸어. 황하전선에서 무너져가지고, 양자강으로 그냥 밀려가지고, 대만은 쫓겨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것이, 그동안 쭉 그렇게 해왔었냐?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48년까지, 45년도부터 시작되고, 48년까지 이렇게 지속이 됐다고. 그 다음에 1949년도에 그냥 한 해도 안 돼. 한 해도 안 되는데,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라고, 그게. 응? 와르르 무너졌는데, 그의 선봉에 섰던 부대가 우리 조선의용군이, 조선 사람들이 안으로 만든 그 부대가 있었어요. 조선의용군이라고. 그 부대가 최전방에 섰었어요. 그래서 복건성, 뿌전성 있죠. 대만 그 앞에 있는 그 성, 그게 뿌전성인데, 거기에 그 3개 사단이 있었는데, 그 3개 사단이 그대로 군복만 받고 있고, 북한으로 들어왔어요. 북한으로 들어와갖고 이렇게 서울을 점령하고 대전을 점령할 때, 이 사람들이 이 전쟁 박사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역할을 다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낙동강 전선에서 다 산화되고 나서 이렇게 밀렸던 겁니다, 이게. 응? 근데 이제 서울에서 모집한 의용군, 전쟁 하나 할 줄도 모르지. 나이는 젊지만. 낙동강에서 미군 비행기에 다 폭사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다시 중공군이 다시 참전해가지고 현재 휴전선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떤 그 중요한 순간에 한 번에 이게 무너지는 때가 있다. 어? 우리가 지금 몇 년이야? 1945년도부터 지금 계속 이 매국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는데, 지금 일거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절호가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만나는 게. 응? 지금 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협친이 뭐니 똥구멍 빨아대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한다고 그래요. 말로만 하면 되지. 그냥 밀어붙여갖고 그냥 일사에 그냥 뒤집어 엎어버려야 한다니까. 이거 엎으려면 어떻게 하냐? 지금 정청래처럼 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지금 당대표 8월 달에 뽑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정청래를 지지해요. 왜 지지냐? 정청래는 보면 시원시원하게 하더라고. 응?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싸움은 제가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봅시다, 이게. 정말 멋있어. 응?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그것도 일종의 국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은 대통령으로서 일을 해야 돼. 응? 그러면, 국진당, 내란 세력들을 어떻게 싸울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민주당이에요. 응? 우리가 과거에 쫙 그놈들이, 정권을 잡고 개지를 떨다가, 민주당이 정권 잡은 적도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민주당이 뭐가 많아요? 수박들이 많아요. 완전히 정확한 게 아니야, 이게. 에? 이낙연 같은 놈들. 이번에 김문수 공개 지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대장동이고, 이거, 전부 다 했잖아요. 그 대북 송금 사건, 이게 국힘당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낙연 참모진들이 이게 내뱉었다, 이거요. 그 사람들이 다 이낙연 지시 받아갖고 했겠지. 응?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 얘기를 또 한번 해봐야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광훈을 대표하는 극우 개신교 세력들이 있죠. 데모를 하는데 미국 성조기를 왜 어깨다 꽂고 나오는지 모르겠어. 참,
어떤 놈은 또 이스라엘계 꽂고 나와. 아, 자기가 기독교 신자라고 그러면은, 거기 유대교예요, 유대교.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몰라.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같이 써. 공통점 그거 하나야. 아이, 웃기는 사람들이요. 아, 거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낙연이 신천지 개입설 또 요란했죠. 미국 갔다 와가지고, 100일 하고도 9일 동안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노아가 방주에 갇혀있는 그 날짜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 말을 유독히 많이 쓰는 데가 신천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낙연이가 그것을 몇 번 강조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많이 회자가 됐죠. 그럼 이낙연. 그 다음 또 누구예요? 이번에 저 윤석열을 지지했다고는 그 건진법사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속인들. 응? 무속인들이 또 이번에 통일교하고 또 연관이 돼갖고 통일교 정치 개입설을 통일교 전 간부였던 무슨 저기에서 본부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터뜨렸죠. 터뜨리니까 그 참 부모라고 하는 그 문선명이 하고 문선명 부인을 참 부모라고 합니다. 근데 문선명은 이게 연공이 돼 있더라고, 북에 가니까. 북에 가보니까 그 남포공단에서 저기 뭐 자동차 공장이죠. 뻐꾸기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런 그 공장들을 그 통일교에서 많이 맡고 있더라고. 그리고 통일교 거기 그 평안북 선천인가 있어요. 문선명 그 태어난 고향 거기를 성역화 이렇게 시켜줬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남쪽 사람들 하나도 몰라. 그런 북에서는 가끔 그 텔레비전 방송도 나오고 그래요. 우리나라 국정원 알겠지? 알겠지만 절대 그런 방송 뭐 나오면 다 자르고 유튜브 나오면 다 잘라버려. 여기 모른다고. 그리고 야구도 하더라고. 아, 나는 깜짝 놀랐어. 내가 야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경기를 안 나가겠습니다 하는데 야구가 나와. 막 나 눈이 땡그랑이 봤지. 뭔 야구가 있어 그랬더니 남포공단에서 보니까 그 선수들이 공을 던지는 게 딱 촬영이 나오더라고. 근데 보니까 공이 상당히 빨라. 어? 이 우리 저기가 아니야. 그 우리 클럽 야구 있죠. 실험 뭐라고 그래? 사회인 야구. 이 사람들은요 공을 던질 줄 몰라요. 공이 이렇게 포물선 그린다 그렇게. 예? 그냥 직구로 던졌는데 자연 포크볼이야. 자연 체인지업이야. 체인지업이라는 게 그렇게 던져요. 여기다 공을 여기다 껴가지고 똑같은 폼으로 세게 던져요. 그러면 여기가 힘이 덜 받겠죠? 그러면 이게 스피드가 줄으면서 밑으로 깔아앉아요. 그게 체인지업이에요. 보니까 공이 상당히 빨라. 그거 왜 하냐면은 야구 선수들은요 공을 떠날 때 실밥을 이게 잡아 당겨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언더핸드는 또 이렇게 당긴다고. 그거 왜 그냥 빨랫줄 할 때 빨랫줄 잡아 당기죠. 빨랫줄. 그런 거 똑같은 짓이에요. 그리고 공이 쭉 뻗어요 이게. 그 나는 보면 안다고. 저 사람이 선수 출신인지 이 아마추어인지 피규어다. 선수 출신들은요 아마추어가 갑자기 던지면 공 못 맞춰요. 맞출 것 같죠? 그냥 막 맘 놓고 막 응? 받쳐놓고 때릴 것 같죠? 그렇게 못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돼. 이 사람 공은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프로 선수들이 이제 저기 하는데 처음에는 이거 가짜는 것이 뭐 안 맞지. 그 사람들 그러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 내가 이런 거에 밀리다니. 자기들끼리 웃어.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야구 선수들이 내가 보니까 일본 있죠. 일본인들이 통일교 신자가 꽤 있거든. 그 사람들 같아. 그 야구 선수들이 통일교 신자들이 거기 남포공단에서 공을 던지고 자기들도 야구를 정례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스포츠 시간에 뉴스 시간에 나오더라고. 트럼프의 갑질이 보통이 아니죠. 그러죠. 그런데 왜 미국이 왜 갑자기 그럴까요? 응? 미국은 원래가 그 자유무역협정 FTA 이걸 각 나라별로 체결했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관세를 몽땅 물리겠다. 그건 뭐예요? 보호무역이죠?
보호무역. 그럼 트럼프가 괴팍해서 그럴까요? 그동안 미국 민주당은 신사인 척 했어요. 참, 어떻게 남사스럽게, 응? 신사인 척 하고, 세계 자유의 나라, 그리고 자유무역을 하자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이 한 사람이, 응? 오바마, 민주당이 계속, 트럼프가 일기 좀 잠깐 잡았지만, 오바마,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건너뛰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난 남사스럽고 좀 창피해서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난 트럼프가 제대로 정확히 미국 돌아간 사정을 짚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트럼프는 장사꾼이거든. 손해 날지도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응? 뭐 정치인이 뭐 장사꾼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사정이 다급하다 이겁니다. 이게 다급해. 그동안 달러로 찍어갖고 재미를 많이 봤어요. 야, 이것도 이제 안 먹히니까 채권을 갖다 그냥 몽땅 발행해갖고 이제 5년 후에 주겠다. 이자는 내놔. 그랬더니 지금 이자도 필요 없고 그냥 원금만 도로 주세요 하면 이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땀을 흘릴 줄 모르고, 응? 피와 땀을 다 잊어먹었어. 그리고 달러 찍어내갖고 그 재미를 봐갖고 금융 쪽으로만 발달됐죠, 모든 것이. 응? 신사 넥타이 탁 메고 신사적으로 이런다 이겁니다. 제조업 이런 것이 이렇게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제조업이. 나라의 국력은 일단 1차 산업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조업이 탄탄히 받쳐줘야 하거든. 응? 그럼 미국에서 지금 뭐 자동차 이런 것도 안 만들어. 조그마한 차 이런 것은 갖다 놔가지고, 한국 마티즈, 야, 우리가 저런 걸 어떻게 만들어? 아유, 쪽팔려. 응? 그냥 달러 찍어놓고 그동안 사고 이렇게 시장 보기 좋고, 주차하기 좋은데 이렇게 살아왔다고. 근데 이제 미국 국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이게요. 땀 흘리는 거 않고, 그냥 금융 쪽만 당하는 거예요. 금융, 보험, 부동산, 뭐, 증권, 해갖고, 막, 펀드, 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또 유가증권 하나 시켜요, 막, 이게. 유가증권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할 때 뭐라 했냐면, 강사가 그러더라고. 세상에 지 마누라도 유가증권 할 수 있다고. 마누라 뭐 대상만 있으면 유가증권 안 돼. 그래갖고 우리가 다 웃은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막 보지도 못한 거 막 만들어내. 뭐 펀드 이런 것은 뭐 이미 다 오래된 거고, 그다음에 막 선물,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막 많이 만들어갖고 그걸로서 재미를 봐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한계가 있다요. 아메이라든가 이런 거 다단계 있죠. 이것도 금융인데, 그래서 맨 먼저 다단계 특징이 뭐냐면, 맨 먼저 참가를 해갖고 다이아몬드 딱 그 위에 올라가면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수익이 좋아요. 근데 맨 나중에 참가한 사람은 이 쪽박차기가 아주 딱 십상이야. 뭐 애터미도 그렇고 뭐 다 이런 게 많다고. 응? 이게 금융이라는 것이 원래 뭐냐면, 상품을 만들었을 때 히트를 쳐야 돼. 그리고 그럼 싹 다 해먹고 이제 뒤로 빠지는 거야, 이게. 늦게 뛰어드는 사람들은 손해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게. 응? 그러니까 또 다른 것을 만들어. 이게 바로 금융입니다. 이래서 이제 압력을 넣는 거죠. 응? 이제 관세만 아니고, 어떤 나라는 그 압력을 넣으면 깜빡 죽는 나라가 있어. 그리고 어떤 나라는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을 때는 왜 말을 안 듣죠? 그만한 대항력이 또 다른 게 있죠, 그 나라는. 응? 있으니까 말 안 듣고 대드는 거예요. 괜히 대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 대들 수 있는 게 없냐? 있다 이겁니다, 이거. 뭐가 있을까? 자,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라고 했어요? 한반도는, 한국은 침몰하지 않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다. 그리고 우리 위치가 대단히 좋은 위치를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국을 견제하게 한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내는 말들이죠. 응?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북한 지켜줄게. 그리고 이제 동두천에 막 군대가 있고, 저기 휴전선에도 거기 실전 부대가 배치돼 있었다고. 야금야금 뒤로 다 빼더니 지금 어디가 다 있어요. 평택이 다 몰려 있잖아요. 응? 평택하고 중국하고 저기 미사일전, 뭐 비행기, 그 공중전 뭐 다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돼 있는 최전방 부대가 다 서해안에 몰려 있잖아요. 그것이 증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또 트럼프는 또 얼마나 다급했는지 100억 달러로 인상하자. 주던 비용을 인상. 우리 하나로 따지면 13조 한 몇천억 됩니다. 완전 날강도야, 날강도. 응?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냐? 아, 그리고 여기 당신들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 주둔하고 있으면 당신들이 내야지. 왜 우리가 내? 통당히 얘기를 할 수 있어 합니다. 응? 그 미국이라는 데가 어떤 나라예요? 약한 나라는 강하고, 강한 나라한테는 또 사과막 뒤로 물러서고 그래요, 이게. 완전히 양아치 집단이다, 이겁니다, 이거. 응? 그러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무서울 거, 떨 거 없어요. 미국이 원래 본질이 그러니까. 응? 그럼 어떻게 나가라고 하냐? 나가나, 그 사람들이? 안 나가지. 절대 안 나가지. 응? 미쳤어요, 나가게? 응? 돈까지 뭐, 받아가면서 여기 딱 있어갖고, 뭐, 상수도 뭐, 저기, 이런 거, 뭐 전기, 이런 거, 그 값이나 받는지 몰라. 아, 그런 마당에서 돈도까지 받고, 그, 나온 이자로도, 막 이게 술 처먹고 다니고 그런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꾸로 당신들이 돈을 내세요. 주던 비용을 당신들이 내세요. 그래야지. 응? 그래야 현상 유지라도 하면서 관세를 갖다가 뭐 25%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조금 다른 나보다 응? 전에 있던 것보다 조금 더 내는 정도로 어떻게 타협을 해야죠. 또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응? 반도체 강국. 또 북하고 이렇게 잘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은 그리고 이제 북이 이제 미국 이제 안 놀아주고 그러면 미국은 똥줄 땡기는 거야. 이게 보면 응? 이런 카드가 우리가 갖고 있어요. 옛날에 뭐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왔을 때 그냥 개망신 줬죠 트럼프가. 네. 어? 왜 흰사복 안 입고 왔냐 안 입고 왔냐 뭐라고 하고 어? 뭐 당연히 카드가 뭐 있냐 당연히 카드가 없잖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얘들 이재명 가면 당연히 카드가 없잖아 이 말 할 수 있어? 왜 우리 카드 많지 왜 없어?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조선 기술이 있죠. 배 만드는 기술, 수리하는 기술. 이게 한국이 최고랍니다. 최고. 근데 미국에 항공모함이 한 10척인가 있는데, 지금 움직이는 건 5척이고, 5척이 다 고장났다, 이게요. 응? 오래되고, 되게 노화되어갖고. 근데, 저기는, 미국 사람들은 6개월에 걸려서 그 수리업 기술이면은, 한국에 한 달이면 안 돼. 응? 저 새끼들은 그러니까 뭐, 이게 땀 흘려갖고 뭐, 이렇게 만들고 그런 것은 이미 다 이제 옛날 얘기라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더 잘해요. 응? 더 잘 만들고. 응? 우리는 아직까지도 지금 뭐, 땀을 흘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정신만 차리면 잘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조건으로 그런 거예요. 응? 최적의 국가 한국인데, 우리 싸게 해줄게. 다른 나라보다 헛싸게 해주고. 아, 인생 내면서 대신, 방위비 올리라고 하지 말고, 관세, 응? 많이 물리려고 하지 마. 좋은 게 좋은 거야. 응?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내가 반미입니까? 지금 반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미국도 우리와 상당하게 무역량이 많고, 지금 뭐, 전에는 중국이 더 많았었는데, 중국이 떨어졌다는 얘기지, 계속 미국하고도 무역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실리적으로, 응? 저기, 협상을 잘 한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요? 실용얘기요.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실용얘기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하는지 네, 지켜볼 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만과 중국의 양안 전쟁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의 국력이 커지고 무기라든가 경제라든가 것이 높아졌어요. 높아지고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미국의 지금 요즘 그 세계 작전 특징이 뭐냐면은 직접 참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양아치 짓인데 뒤에서 무기나 스스로 대주고 응? 꽃가 빼먹듯이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있어요. 공무원. 그게 지금 전 세계 현실적으로도 다 나타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치 막 그냥 그냥 자기들이 직접 참가할 듯이 그냥 요란 법석을 떨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저 유럽의 문제다. 유럽 EU 너네들이 지원을 해야 한다. 말은 지가 지원한다고 다 떠들어 놓고 유럽한테 다 떠넘기고 있죠. 뭐든지 다. 응? 이게 대만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응? 전쟁은 한국, 일본, 호주 너네들이 참가하고 우리는 지원을 해줄게. 응? 뭐 이런 식이다 이겁니다. 응? 그래서 대만도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027년도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이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27년이 언제죠? 자, 올해 다 갖다 치고 내명년이야, 내명년. 얼마 안 남았어요. 어? 이거 한국군을 다른 나라의 총알바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응? 자, 우리가 용병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용병. 그 다음에, 자, 용병이 뭡니까? 돈을 주고 팔려가는 거죠. 용병으로 간다는 얘기다. 내가 미국 용병으로 간다고 그러면 돈을 받고 피를 파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베트남 전쟁 파병입니다. 응? 그때 우리나라가 전사자가 한 5,000명, 부상자가 11,000명 이렇게 됐었어요. 그 5,000명이면 짱은 숫자입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쪽 5,000명 줄 서보세요. 보이지도 않아. 뒤가 보이지도 않아. 그 사람들 다 누구예요? 젊은 사람들이요. 우리 다 형님뻘, 작은 아빠, 그런 또래 사람들입니다. 저도 작은 유서프가 돌아가셨는데, 그 베트남 참전 용사예요. 그때 그 참전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와, 아주 미국 놈들이 얼마나 꽂혀댔는지 몰라. 응? 야, 베트남에 가면은, 근데 그 당시에는 월남이죠. 월남에 가면, 일본 여자, 프랑스 여자, 캄보디아 여자, 베트남 여자, 여자 맛을 다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고, 가지고 진짜 돈 벌려고 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그거. 예. 그게 한참 혈기 때, 그런 식으로 욱해서 간 사람들이 많고, 또 이제 부대에 내서 힘들고 그러면은, 일단 그 부대를 떠나잖아. 떠나니까 이제 거기 가면 좀 낫겠지 하고, 간 사람들. 응? 그것도 또 이게, 군대에서 또 이렇게 또 찍힌 사람들. 알게 모르게 압박을 얻었고, 이게 간 사람들이 많고, 물론 그런 반공 사상이 쩔어갖고, 간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갔는데, 용병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가 굶어 죽거나, 피를 팔다 죽거나, 뭔 차이가 있어? 그게 그거지. 물론 이제 그러니까, 용병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유인용병, 유인부대.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또 뭐가 있죠? 바그너 용병이라고, 바그너 용병은 또 러시아에서 전 세계적으로 모집을 해. 사람 산다고 돈을 줘. 그거 갖고 무슨 역할을 하냐? 특수부대 역할을 하는 거야. 야구로 따지면 1, 2번 타자. 헤쳐나가는 거. 무상히 주자가 출렁하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뚫고 나가는 거야. 그럼 그만큼 피해자도 많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용병 경력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군대는
용병이라고 하는 놈들도 많아. 당신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응? 내가 사례를 알려줄게. 1987년도에 서울대학교 농가대학 학생회장 김세진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신림동 노타리 사거리에서 해서 데모를 했어요. 데모는 그 방학 동안에 전방에 입소해서 훈련을 해야 돼. 그러면은 군대에 근무한 걸 쳐주거든요. 그만큼 쳐줘. 다 계산해줘요. 예를 들어서 33개월이다 그러면은, 4년 동안 연합방만 해도, 넉 달 정도 되겠죠. 그럼 4개월 빼주는 식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빼주는 식으로, 전방 입소를, 하다고. 그걸 그거 강제로 해. 그것도 지원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이 미쳤어. 미쳐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미쳤는데, 경찰들이 올라오니까, 신호를 끼얹고, 불질러 버렸어. 분신 자살했어. 근데 나는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농가대학 그 수원 서촌동에 거기 근무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내가 소문이 바닥이 났지. 200m도 안 돼, 거기하고. 농협 지점하고. 그래서 내가 대학 교수님 오셨길래, 교수님, 그 학생이 메시지가 뭐예요, 메시지가.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너무나 안타깝죠. 참, 이게 젊은 사람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다칩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얘기를 안 해줘.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서동교회라고 거기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농가대학 학생이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학생 말이, 미군에 입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나는 미군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왜 미군에 가요? 나는 미군 입대 반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통일단체 어디 내가 가서 부르니까 미군 용병이라고, 용병은 싫어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네. 아니에요. 용병 아닙니다. 왜 용병이 아닌 줄 아세요? 전시작전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이. 응? 미국이 싸우지 말라면 싸우지 말아야 하고, 일본님이 쳐들어와. 싸우지 마. 너네 싸우지 마라. 그럼 싸우지 말아야 돼. 응? 러시아, 중국, 북한 군대 나가 싸워. 우리는 뒤에 갖고 포나 쏴주고 비행기로 지원할게. 너네는 전방에 앞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 이게 미군 용병입니까? 미군입니까? 뭐예요? 미군이죠. 미군 그 자체죠.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군한테 봉급 받아요? 지금 군인들이 봉급 받냐고.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전시작전권 이걸 다 내놓으라고 해야 돼. 우리 미군 용병이 아니고 이렇게 되고 이 상태로 가면 미군 부대 그 자체라니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왜 미군이야 돼요? 우리는 미군이 아닙니다. 용병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시작전권을 환수해갖고 우리가 마음대로 취지하고 미국하고 동맹을 해서 공동작전을 하든 말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주한미군도 철수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우리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니까 돈을 내라고 하세요. 주한미군 철수하고 하지 마. 할 필요가 없어. 중국 견제하기 위해 있으니까 그냥 돈을 내세요. 이렇게 하면 돼. 그래갖고 유리한 다른 걸로 이득을 취하고 말을 안 들으면 저기서 끊으면 된다니까. 상수도 끊어버리면 되고. 그렇게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 나라가 있습니다. 자, 지금이 내란 새끼를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런 기회는 황금 같은 무사말레 찬스는 앞으로 2번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것을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잡아들이라고 해. 잡아들여.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판결까지 나는 사건을 찬양 고마하는 놈들이 무슨 그런 것들을 감옥살을 시키든지 몽둥이를 쥐어 패든지 해갖고 사람 맹글어놔야지.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자, 우리 다 같이 정신 차려서 대한민국을 다시 태어나게 합시다. 대한민국 재탄생 만세! 예,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은